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What Great Managers Do. 제목이 멋지죠? 아, 위대한 관리자는 무엇을 하는가? 위대한 경영자는 무엇을 하는가? 자, 어떤 딱 끌리는 제목의 아티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매니저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걸 보는 것도 아,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아니고 학습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부분을 저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음, 여기서 말하는 그 매니저와 리더는 좀 달라.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상반된 것처럼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읽고 제가 이제 이미지로 이제 표현을 해본 건데요. 매니저가 뭔가 그 직원들의 그러니까 일을 잘하게 성과를 내도록 하는 사람이라면 리더는 리드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이끄는 거잖아요. 리드. 어찌됐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걸 텐데 뭔가 그 자질이 굉장히 상반된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상반된 건지 그걸 한번 보시죠. 자,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핵심인데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우리나라야 뭐 이런 인종에 대한 거는 차이가 없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인종이 굉장히 다양하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뭐 국적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 다 달라. 그 다른 상황에서 자, 리더는 그 중에서 직원들이 공유해야 될 어떤 한 자질을 뽑아낸다는 겁니다. 뽑아내서 관심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야, 우리가 이런 이 상황에서 저기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저쪽으로 가려면 우리 회사 직원들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줘야 돼. 뭐 이 부분을 강화해야 돼. 뭐 이런 공통적인 거를 뽑아내는 거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리더는 이런 다양한 것 속에서 그에 반해서 이 매니저라는 거는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목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직원들의 이 다양함을 잘 보고 뭔가 조율을 한다고 할까요? 팀으로서 팀을 엮는데 저 친구는 저런 강점이 있으니까 이런 역할, 뭐 저 친구는 이런 걸, 뭐 이런 조율하는, 코어디네이트하는 그런 역할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뭔가 회사 혹은 조직의 밝은 미래를 보고 그 밝은 미래를 향해서 뭔가 이끌어가는 게 주된 관심사고 핵심이라면 이 매니저는 그 팀의 그 리더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 성과, 이 성과를 내는 그래서 그 직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주된 핵심이라고 보이는 거죠. 이거 굉장히 비슷한 듯 우리가 비슷하게 쓰잖아요. 리더 뭐라고 했다가 또 관리자 매니저라고 했다가 이게 그래서 그 아티클에서는 뭐 그렇다고 좋은 뭐 리더가 매니저가 아니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매니저가 리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거 둘 다 잘하면 정말 훌륭한 거죠. 비전 뭐 앞으로 가야 할 것도 제시도 하면서 어떤 구성원들의 뭐 융합 조직으로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융합 조직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까지 다 잘한다면 엄청나게 훌륭한 리더이자 매니저이지만
그게 안 되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리더라면 어떤 그런 조율 이런 거보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정말 탁월한 리더, 정말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굉장히 괴팍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조율 그런 게 어딨어. 야, 뭘, 됐고, 됐고, 하라면 해. 뭐 이렇게, 그런 성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훌륭한 이제 매니저들은, 그렇게 막 조직을 분열시키면 안 돼. 그래서 훌륭한 매니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잘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게 훌륭한 매니저다, 그 위대한 매니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구나. 아, 사실은 이게 뒷부분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나온 김에 저도 이제 뭐 한 직원 한 30명 되는 이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매니저의 역할을 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 했던 활동들이 이제 직원 한 명 한 명을 이제 면담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좋은 아이디어는 없는지, 뭐 이런 거를 뽑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융합될 수 있도록 할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코로나 위기도 있지만 이거 언제까지 이런 것만 하지? 뭔가 이렇게 회사가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 혁신하고 바뀌어야 되고, 뭔가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야, 이것만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저는 다행히 아주 훌륭한 매니저 역할을 해줄 만한 직원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권한도 위임하고 많은 부분을 이렇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어, 지나고 보니까 이거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매니저의 역할을 잘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만큼 좀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게 이 아티클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계신다면 이제 훌륭한 매니저로서, 그리고 이제 창업을 꿈꾸거나 뭔가 지금 회사를 하고 싶거나 할 때는 저런 역할이 다를 수도 있구나. 저걸 다 한다면 정말 최고. 근데 저는 다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매니저 역할은 다른 직원분한테 이제 맡기고 이제 새로운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 그래서 이 아티클이 저에게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그걸 생각하고 이걸 선정한 건 아니에요. 추천도 받고 제목도 매력적이고 해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읽다 보니 읽고 나서 저의 느낀 점을 먼저 얘기를 해버렸네요. 이게 학문을 할 때는 이런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건 이제 재미로서 받아들여 주시고요.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뭐 이론을 탐구하고 학문에 접근할 때는 예, 이런 개인적인 경험은 좀 내려놓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위대한 great 매니저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 뭐 어떤 거를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에 집중해라. 그럼 어떻게 해? 그 강점이 뭔지, 직원들이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어봐라. 물어보는데 뭐 yes냐 no냐 그런 뭐 closed ended 뭐 이런 게 아니라 open ended,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했어? 뭐 이런 오픈 엔디드 퀘스천을 해라. 그리고 잘 들어라. 정기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강점과 약점이 있다면 강점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 질문을 하랍니다. 둘 다 이제 똑같아요. 지난 3개월, 그러니까 최근을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지난 3개월간 네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던 날은 언제냐, 일하면서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약점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야, 제일 끔찍했던 날이 있어? 정말 어? 그지 같은 날이 있었어? 뭐 힘든 일은 없었어? 뭐 그런 걸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유의점을 줘요. 그래서 강점을 얘기할 때 실제 강점보다도 앞으로 반복하면서 이 사람이 이 직원이 키울 수 있는 미래의 잠재적인 강점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자신감? 자신감이었나요? 그것이 맞네요. 자신감, 셀프 어슈런스가 미래의 어떤 키울 수 있는 자기 능력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건 자의식하고 다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셀프 어웨어니스와는 좀 다르다. 그런 것보다는 자신감, 할 수 있다, 뭐 자기 효능, 뭐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 어찌 됐건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라.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약점을 파악할 때는 뭐 저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뭔가 이제 직원이 실패를 했어, 뭔가 이렇게 일을 잘못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가지를 이제 처방을 주는데, 그럼 뭐 훈련을 시켜줘라, 교육시켜줘라, 그리고 도와줄 만한 파트너를 찾아줘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규율적인 기술, 그래서 뭔가 넌 잘할 수 있어, 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찾는, 그런 그 사람이 부족한 거를 채울 수 있는 필살기, 뭐 이런 걸 전수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재배치를 해라. 근데 이건 이제 위크니스, 약점에 대한 거고, 무조건은 아니다. 가능하면 강점을 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퍼런스, 사람은 다 다르니까 다른데 똑같은 잣대로 보지 말고 강점을 봐라, 각각의, 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성과는 내는데 뭔가 이렇게 뭐 진짜 뭐 이게 필살기겠네요. 필살기, 팡야, 트리거가 방아쇠죠. 자, 사람은 인정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정.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정해 주는 거다. 오, 이거 이렇게 했어, 잘했네. 뭐 그리고 이제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저것도 이제 질투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객관적인 지표에 기반한 인정과 칭찬을 했을 때 분란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직원들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평가와 인정을 해주기 전에, 앞으로 우리 회사에는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이런 걸 측정해서 잘한 사람들 칭찬해 줄 거야 라고 해놓고 실제 그대로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 사장이라고 해서 막 자기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칭찬도 해줬다가 뭐 안 해줬다 이러면 이제 곤란하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자, 세 번째는 이제 위대한 매니저는 직원들의 어떤 학습 스타일을 잘 파악해서 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분석하게 하는 것이고, 뭔가 이제 일하면서 배울 게 있고, 그다음에 실제 전체 업무가 돌아가는 그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TF 팀을 만들었는데,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뭔가 신입사원을 넣어준다. 그럼 신입사원이 뭐 엄청난 뭐 기여를 뭐 하라고 해주는 거겠어요? 그 일이 잘 진행되는 거를 봐라. 뭐 이런 거겠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런 TF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아주 운이 좋게도. 근데 생각해 보면 저런 회사에서 저런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팀장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네가 한번 보고 배우고 나중에 회사 발전에 기여해라. 그런 데 많이 참여해서 뭐 출장도 많이 다니고 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일반적인 매니저라면 그냥 체크하는 거다. 너 잘했네, 못했네, 그냥 체크하는 거. 근데 위대한 매니저라는 건 저런 다양함,
다양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각각의 강점을 발견하고 팀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훌륭한 매니저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도 어떤 회사의 가치에 맞는 인재상에 맞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인재상은 뽑아내야겠죠. 하지만 그걸 조직력으로서 그 인재상을 뽑아내기 위해선 각각의 특성들을 잘 관찰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게 위대한 매니저가 하는 일이다라는 네, 꽤 괜찮은 아티클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